네, 머니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우리자산운용 상품전략실 이준석 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월 초에 이제 출연하셨을 때 그때 뭐 시장의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그 사이에 미국 증시는 낙폭을 이제 거의 회복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상황은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중장기라는 시계열은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정을 염두하고 일부는 좀 현금화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락이 좀 마무리가 될 거라고 좀 예상했던 네. 거는 관세 이슈가 이제 2월, 3월 달 그리고 4월 달이 되면서 더 노이즈가 더 커졌었고 그때가 이제 사실은 관세 이슈의 클라이막스였던 부분이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4월 8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좀 반등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온 부분인데,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좀 단기 조정이 그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봐야 되는 시점인데, 그 이유는 좀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인플레 이슈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감세안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감세안이 이제 하원에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그 미국 그 부채를 조금 더 감소시키지 않고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 그다음에 관세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품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최근에 월마트의 이제 실적 보고서 같은 것들을 네. 보게 되면은 가격의 인상이 지금 정부에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올리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부분들 때문에 좀 네. 조정의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보게 되면은 중국하고 관세 90일 유예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그 관세를 인상하는 부분들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보다는 다시 관정적으로 일정 부분 좀 되돌림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이제 뭐 4월 달처럼 아주 큰 낙폭은 예상은 안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이제 미국 성장주들이 그러니까 주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한번 재매수 해보는 전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1개월에서 3개월 요 정도 좀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시장의 중장기적인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와 관련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넷플릭스에 트럼프의 미국인의 꿈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시면은 트럼프가 예전에 그 부채를 떠안고 그러니까 파산할 뻔했던 부분들을 더 많은 부채를 끌어와 가지고 성장으로 갔었던 부분들을 지금 미국 정부에도 좀 똑같이 적용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좀 그려 나가겠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단기 조정 가능성 좀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그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은 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올해 주식시장을 견인했던 섹터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선, 방산, 그리고 일부 미용기기, 뭐 음식료 요 정도 부분들인데, 네. 이러한 섹터들은 여전히 그 수주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고 기업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섹터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연초 이후로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조정받을 부분들은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대선 이후에 신정부가 출범이 된다라고 하면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추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다음에 경기를 부양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밸류업과 관련해 가지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하는 부분들, 상법 개정, 그다음에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이러한 법안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시장은 단기 조정 이후에 좀 6월, 7월 달에는 계속 좀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밸류업과 행동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정권이 교체가 되는 부분들, 정권이 이제 새 신정부가 출범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들을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시장 역시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유망하게 보시는 우리 증시 ETF들 어떤 것들 좀 있으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밸류업과 관련한 부분들, 그러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고배당 주식들이 그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증권 고배당 ETF에 대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증권주들이 자사주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증시 3,000포인트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네. 증권주들이 상당히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코덱스 증권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이제 증권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ETF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뭐 한 달 동안에 26% 정도 올랐지만은 이후에도 좀 단기적인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지주 또 고배당 ETF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들인데 향후에 이 밸류업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배당 성향이 더 높아지면서 배당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꾸준히 좀 우상향할 수 있는 ETF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ETF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좀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코덱스 고배당에 대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엘리베이, 뭐 한국세일석유, 그다음에 우선주 등에 투자하는 ETF로서 산업 전반에 대해서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ETF를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배당 ETF부터 다양한 ETF 상품들 좀 유망한 것들 짚어주셨고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또 조선과 방산 ETF를 좀 성장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과가 뭐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고 그런데 이제 계속 이게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너무나 그 좋은 질문이고 네. 당연히 투자자들이 갖는 의문 중에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초 이후로 조선 ETF 같은 경우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기업들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산, 조선 모두 다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ETF에서 보게 되면은 뭐 연초 이후로 플러스 K방산 같은 경우에는 97%, 뭐 서울 조선 탑10 3 같은 경우에는 뭐 51% 네. 이렇게 올랐는데 제가 이제 실적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조선 5사 영업이익 실질하고 컨센서스 추이를 보게 되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 자체도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모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주 받았던 그 배들이 납기가 빨라지면서 성과를 더 올리는 부분들이 발생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익들이 향후에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에서 중국 조선을 견제하는 부분들에 대한 네. 반사 이익,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 함정에 대한 조선 업체들이 좀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조선 사이클은 지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멀티플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내수 위주였다가 수출 비중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멀티플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수주 모멘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에 대한 비중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EPS 상향, 그다음에 멀티플의 상향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그 방산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방산 역시도 올해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익 추정치도 본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마진 자체도 꾸준히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 조선 방산은 계속 꾸준히 좋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고민은 있으실 수 있지만 이런 펀더멘털들을 좀 체크해 보면은 투자 판단 내리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최근 원전주들 같은 경우도 많이 관심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관심 가질 만한 ETF들 어떤 거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원전 시장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ETF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보안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AI에 대한 전력 수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좀 정책을 친원전 쪽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SMR에 대한 그 빅테크들의 투자가 이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좀 강화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원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GPU를 설계하는 엔비디아와 TSMC와의 그 관계처럼 저는 미국에서 원전을 설계하는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웨스팅하우스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에는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EPC 전반에 관련한 부분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 반도체로 치면은 TSMC의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전 ETF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밸류체인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투자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ETF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가메코와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ETF는 향후에도 좀 꾸준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 달에는 미국에서 그 이제 그 SMR에 대한 설계가 정부에서 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SMR에 대한 모멘텀도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ETF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좀 좋다면 조정이 나올 경우 좀 매수에 나서는 게 좋을지 관련해서 ETF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은 미국은 결국에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그 정책을 그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그 단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조금 투자를 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원 빌리언웨어 ETF, 그다음에 솔 미국 AI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